어제 반기문 전 총장의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포기 선언으로 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반 총장이 떠난 충청권의 표심은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 또 궁금증이 있고요. 이분 지금 저희가 모시는 분인데 대통령 자격 자리에서 검증할 분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새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지도가 마구 상승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검증을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니냐, 이런 국민적 어떤 불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해서 저희는 좀 까다롭게 깐깐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개인적인 뭐 감정이 없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성실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안 지사로부터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 안희정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산업 구조조정의 위기, 그리고 안보 외교상의 많은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위기의 극복 해법은 민주주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 그리고 국민적 단결의 노력들을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의와 신뢰가 국가적인 단결력을 만들므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정부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뭐 60초 하는데 20초 정도 덜 하셨어요. 뭐 다른 말씀할 게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자격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안 지사와 함께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안 지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목은 지금 이제 친노 패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친노 패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는 대통령을 꿈꾸는 뭐 이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안 지사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승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모든 역사는 계승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난 1945년 이후, 아니 1919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후 우리의 이 땅을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의 그 삶과 희생과 노력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그 현실로부터 우리는 아직 못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십니다. 네. 또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원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는 계승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도전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해방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계승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친분 관계나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같은 그 민주당의 어떤 적통 뿌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혹은 뭐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이쪽은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뭐 참배도 잘 안 가. 예를 들면 국민묘지에 이제 헌화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계승한다는 것은 역사의 모든 긍정성을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 과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을 들추어 가지고 그것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조차도 네. 우리가 안고 가자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역사에서 이미 다 그것이 극복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의 독재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극복돼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그 경제 산업 전략의 발전 과제로 계승해서 혁신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역사나 그 과거는 그 시대의 국민들이 합의했던 긍정성을 살려서 계승해내는 것이 역사의 도전자의 모든 사람들의 저는 자세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왜 도올 선생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월간 중앙인가요? 읽어보니까
저는 16살에 학교를 나와서 트로츠키, 레닌처럼 혁명을 해야겠다고 서클을 차렸던 그런 혁명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도 뭐 저와 동문이시기도 하지만 대학 다닐 때도 뭐 강력하게 운동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는 다 이게 뭐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안고 가자. 심지어는 뭐 그 민주진영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 거부하는 그런 대통령까지 감싸 안고 가자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좀 우편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우리가 들기도 해요. 과거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가 잘 됐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쿠데타의 역사를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63년과 67년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대해서는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 가장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대부분 지난 과거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 과거의 긍정성에 주목을 하고 현재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옛날에는 뭐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또 친노의 적자고 근데 왜 요새 이렇게 중도 내지는 뭐 이렇게 포용하는 걸 가지? 혹시 저 사람 대통령 된 다음에는 또 입장 바꾸는 거 아니야? 위장 전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얘기는 우리 어떻게 사회 답변하시겠어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모두에게 저는 제안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혁명을 하려 했습니다. 네. 그 혁명은 내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었습니다. 내가 정이고 상대는 불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볼 만한 젊은 날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처럼 시민들을 죽이면서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군사 쿠데타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 날의 혁명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87년 60항쟁 이후 우리는 헌법 질서를 완성시켰습니다. 헌법 질서가 완성되고 나서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는 다양한 존재,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의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헌정이 무너졌을 때 혁명을 하겠다는 마음은 선과 악의 문제로서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싸워보자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헌정 질서를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합의해서 만든 그 이후의 의회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적어도 87년 이후에 어쨌든 그 절차적 형식적인 뭐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안 지사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는 되게 이제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상당히 NL이니 PD니 해서 뭐 학생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반미 운동 같은 게 많이 벌어졌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그 학생 운동의 리더이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혹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저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분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 체제, 그 체제는 이미 동서냉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은 그 시대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개혁과 개방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스스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전 세계의 어떠한 정치 국가체제라 할지라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남북의 대화 상대로서 대화의 상대로서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 간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우리가 7.4 남북 공동선언 이래로 노태우 대통령의 7.7 남북 기본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여야를 뛰어넘는 역대 대통령들은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자, 그 대화의 상대로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하자. 그러나 민주주의와 정치, 인권, 자유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북한의 정권은 자기 스스로의 그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그 체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아마 조금 더 안 지사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대통령 자격 두 번째 질문 파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뭐 모욕을 참아낼 수 있어야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끝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크호스라고 돼 있는데 자, 그 안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결국은 페이스메이커. 쉽게 얘기하면 뭐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는 오랜 기간 특별한 인연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한편 이분은 옆에서 그리고 또 우리 안 지사께서는 그 적자라는 얘기도 들으니까 뭐 어떤 그 보좌를 하면서 같이 그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냥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야,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하고 가깝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의를 나눴으면 형님 먼저 하세요라고 원래 좀 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지사는 왜 안 도와주고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뭐 형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말과 설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서? 그 지지도의 문제와 상관없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에는 모든 동지들과 친합니다. 그리고 형제적인 동지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자기 포부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또 나라에게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그 이야기는 과거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한 민주당 후보의 유력한 도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어쨌든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건 맞겠죠. 그렇다면 나는 문재인 대표보다 이게 훨씬 낫다. 예를 들면 아까 비전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뭐 젊음은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저는 낫습니다, 여러분. 저를 찍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이었습니다. 정당 정치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정당 정치인으로서 나쁘게 물들 수 있는 시간도 많았지만 저는 다행히 나쁜 쪽으로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원칙,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직업 정치인은 국가에 무엇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평생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에게 다음 정부를 이끄는 지위와 대통령으로서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왔고 시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국가주도형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는 더 이상 지금 산업구조정기에 또 경제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갖고 공무원을 앞세워서 경제정책을 이끄는 시대는 이미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확고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어떻게 정유치시켜서 시장의 자율과 기업가들의 도정정신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각의 자유와 인권이 만들어내는 국가의 총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그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문 대표보다 더 많다. 그런 고민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치와 정부를 정의치시켜서 민주주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여주는 저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후보들은 지금 현재 관주도형, 정부주도형 시대의 국가정책을 자기의 비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시대에 알맞은 또 적합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정체성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자격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만든 것이 정체성인데, 자, 왜냐하면요. 자, 심지어는 자, 안희정 우파로 전향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임 대통령들이 내놓았던 경제 정책을 다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창조경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얘기했던 녹색성장, 그다음에 혁신경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대통령들이 쭉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도대체 그러면 본인께 뭐냐? 저걸 다 믹서를 해서 저걸 다 섞어서 하면은 경제정책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다시 생각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각 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에 도전되어서 대통령을 당선되는 과정을 겪습니다만 대통령은 정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5천만 공익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가 아니고 새누리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파의 대표자를 한다면 그 국가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와 대통령이 국가의 공익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었던 그 문제의 본질,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별로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국가의 기후 협약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정책은 계승해야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 전략은 기본적으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추격자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못 지킨다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가 이끌고자 했었던 그 정책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 경제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도 그 네. 비슷한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 민간 경제에 놔뒀더니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다음에 고용은 안 되고 일자리는 창출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노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정의치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이 아니면 작동이 안 됩니다. 사실은. 도량형을 통일하고 KS 규격을 통일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관리하고 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늘 불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의 이런 공정한 정부의 역할은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에는 끊임없이 실패자와 낙오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시장에는 일할 근로 능력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 시장의 시장은 그들에게 소득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자들,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 근로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가난한 아동 빈곤들, 장애인들, 이 문제들은 시장 질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돌볼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는 정부가 정의치를 해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정의치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 정치라는 건 바른 위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게 아마 그 충남지사 하시면서의 경험이 그런 주장을 하게끔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대중 들긴 하네요. 노무현 정부 10년을 받고 또 그 기간을 겪으면서 역대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또한 9년도 받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시겠다고 수출 기업에 대한 일정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리가 역할을 한 것처럼, 정부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를 살리겠다고 24조 원을 4대강에다 퍼붓지만 그 속에서 일자리와 경기가 바뀌질 않지 않습니까? 747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지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안 지사께서는 이번에 뭐 과도한 경제 공약 같은 거, 뭐 성장률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내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그 안 지사께서 했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북핵과 북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체제의 군사적, 군사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치와 설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저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잘된 결정이든 안 된 결정이든 국가 간에 내려진 결정인데 그걸 한꺼번에 바꾸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커질 것이다. 뭐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내치만이 아니고 외치, 외교, 안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현재 가장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정보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안보 외교 통일 분야입니다. 네. 이 분단 상황이 사상한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분단의 문제, 북핵과 미사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이루고 이 사드 배치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팩 전략과 중국의 반발로 우리는 다시 또 사이에 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대륙과 해양 세력, 강대국의 질서 내에서 이쪽에 가서 맞고 저쪽에 가서 뺨을 맞는 그런 끼인 유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중립국 노선으로 가고 우리가 독자적인 부강한 노선으로 가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그런 점에서 한미 전략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작전을 계획을 짜자고 제안합니다. 이 기본 군사 동맹 자체를 부정해서는 우리의 안보나 외교 전략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이 아시아 전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립을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안보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적극적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자는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또 중간에 끼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그 값싼 생필품을 통해서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소의 동서냉전 다루듯이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권역을 다자 안보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미 우방의 동맹 관계를 튼튼히 하고 이 속에서 중국의 봉쇄와 고립이 아닌 아시아에 있어서의 G2체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중견국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집중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시간 있으면 좀 더 여쭤보고 싶긴 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의 자격, 자, 안희정의 브랜드. 자, 이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채워 넣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을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게 시대 교체가 안희정 지사의 브랜드입니까? 예, 시대 교체라고 현재로서는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도전이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 그 도전이 성공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뭐로 표현될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저 땡땡땡의 진행형이 뭐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갑니다. 좀 더 억울함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부여되어지는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를 통한 시장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법과 제도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그들의 상식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 임무는 어떤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도전을 다르게 좀 표현하라면 뭘로 표현할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시대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교체는 지난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지난 이 20세기의 이 모든 갈등과 상체기로부터 극복을 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통한 대화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진보와 보수, 여야의 이 무한 갈등 구조를 새로운 민주공화정의 민주주의로 만들어보자. 그것이 제가 하는 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 지사가 과연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서서 한 시대의 정신,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내는 시대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